안녕하세요. 김윤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현대제철 노사 함께 죽자. 노조 길바닥 노숙자로 추락. 대기업이 해외로 떠나면서 명예퇴직을 당하고 실직자가 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지만은 소득은 급감하고 퇴직금으로 주식과 자영업을 번갈아가며 하다가 손실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좋은 직장을 잃고 일을 만회하려다가 자산을 탕진하는 사람들도 발생합니다. 문제는 국회가 노란 봉투법을 통과하여 일방적으로 노조 입장에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인원을 감축하거나 해외로 떠나는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충돌하며 일자리는 해외로 빠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몇 타임인가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아주 심각해요. 현대제철 노사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이거에 함께 죽자. 노조 길바닥 노숙자로 추락. 여기 보시면 이렇게 뜨겁게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일부 극성 노조들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렇게 노숙자들 보이는데 이게 뭐 천국과 지옥이 아니에요. 그냥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간단합니다. 여기 보실래요? 자, 대기업 노조 실직자 3가지 위험. 실질적으로 지금 해외로 이전한 공장들, 지방 공장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일자리 다 잃었어요. 그분들 취업할 것 같아요, 쉽게? 못합니다. 아무리 전문 기능이 있어도요, 한계가 있어요. 원래 있었던 곳이 노조가 방패막이가 돼가지고 그나마 버티고 있었는데 쉽지 않습니다. 직장이 다른 데로 옮겨버리거나 사라져버리면요, 끝이에요, 끝. 여기 보세요. 대기업 노조 실직자 3가지 위험. 현대제철 미국서 쇠물 뽑는다. 8.5조 직접 투자 발표.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다른 나라로 가기 전에 설마 떠나겠어, 지들도 손해보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노란법이 통과된 이후로 지금 회장이나 사장이나 또는 사용자들이 이거 진짜 어렵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해먹기 진짜 어렵게 됐다고요. 극성 그 국회의원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국회의원들이 노조를 위한답시고 통과를 시켰는데 그게 오히려 노조들의 밥그릇을 뺏은 역할을 한 거예요. 진짜로 위한다면 중립 있게 잘 편가르기를 잘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측이 못 견뎌서 해외로 가요. 그러면 일자리 잃으면 지갑 돈 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편을 드는 것이 아니에요. 편을 드는 척 하는 거예요. 국회도. 여기 보세요. 대기업 실직 3가지입니다. 소득 급감, 투자 손실, 자본 탕진. 대기업 해외 이전, 억대 연봉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 순간. 기술은 있는데 재취업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능력이 있어도. 그럴 곳이 없는데 급여도 형편없는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겠죠. 동종업계, 일용직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 하청업체로 추락하는 사람도 있고,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 됐다, 나는 투자해갖고 돈 벌겠다, 퇴직금, 저축금에 활용해갖고 투자하다가 손실 보고 자영업으로 전환한 사람들도 있어요. 주로 주식, 비트코인 등 투자, 위험자산에 투자를 하죠. 부동산 투자, 아파트를 하면 차라리 다행인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아파트 안 해요. 재개발도 투자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상한 상간에 땅이네 이런 거 있잖아요. 지식산업센터네 수익형 이런 거 아주 안 좋은, 수익형은 다 안 좋아요. 웬만하면 상가 같은 거 큰일 납니다. 그런 거에 빠진다고요. 토지, 수익형 다 안 좋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본 탕진합니다. 자영업, 중소기업 전전하다가 중심도 못 잡고 결국은 갖고 있는 돈, 퇴직금을 다 말아먹어요. 투자를 또 잘못해서 퇴직금, 자본 탕진, 주식에 빠지면요 절대 회복 못해요. 했던 사람은 그나마 유지하는데 자기와의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좋은 직장 잃으면 만의 욕구가 커져요. 사람이 그래요. 내가 이만큼 벌었었는데 잃었어. 이제 회사가 떠나는 바람에. 그러면 그래도 내가 폼은 있는데, 돈도 있는데 아무거나 하겠어요? 자영업도 멋지게 하려다가 인테리어 딱 했는데 장사가 됩니까? 그냥 말아먹는 거죠. 그리고
딱 이렇게 폼을 잡고 뭔가를 하려다가 많이 하려다가 투자를 하게 돼요. 해서는 안 될 것들에 빠지게 돼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러니까 제가 세 가지를 적어놨어요. 좋은 경우보다 안 좋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직장을 잃게 되면. 그래서 심호흡을 잘 가다듬으셔서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진짜 신경 써야 돼요. 자, 자영업 잘못하면 망합니다. 투자 잘못하면 망합니다. 특히 수익형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 자, 다른 사람들 꾀임에 넘어가면 망합니다. 차라리 직장 다니는 건 괜찮아요. 국회가 말도 안 되는 노조법 만들어서 노동자들을 실직시켰어요. 여보세요. 파업으로 수준하고 손실이라도 면지부졌어. 아니 어떤 놈은 나라가 아무리 노동자지만 파업해가지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면 갚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갚게 법으로 만들어놨다니까요. 완전 이상하죠. 불법 조장하는 법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노란봉투법 대우조선해양 노조 51일간 무려 무단점검하고 일도 안 하고 무단점검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손해봤냐. 8천억 손해. 와 어마어마하게 입혔는데 노란봉투법을 시행해가지고 노조 배상 손실에 대한 책임도 없다라고 할 수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니 사측에 피해를 줬으면 그거 갚아야 돼요. 그게 법 아닙니까? 약자도 아닙니다. 아니 무슨 귀족노조가 약자예요. 저런 이상한 법을 만든 이상한 국회. 그런 사람들 뽑으면 안 돼요. 저는 중립이라고 했어요. 정치적으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노조 악법, 노조원 불법성, 책임 입증. 세상에 노조한테만 유리하게 만든 악법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노조원의 불법성이라든가 책임을 입증할 수 있게끔 만들게 했어요. 회사 측에 부과하고 노조 활동을 이렇게 되면 이제 위축 또는 괴롭힘,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노조를 괴롭히는 거에는 손해보상 청구가 금지되게끔 법을 만든 거예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노조가 위축 안 되고 괴롭힘이 없는 그런 본인들이 잘못을 한 건데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법이. 사측에 대한 역차별. 사측은 엄청나게 억울할 수밖에 없죠. 국내에서 운영 자체가 불가해요. 근데 재밌는 게 이런 법 때문에 기업들이 떠나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저런 쓸데없는 정말 북한이나 시행할 만한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결국 그런 국회의원들 때문에 누가 손해를 보느냐. 직장을 잃은 노조원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제 말 맞잖아요. 사측에 대한 역차별로 이렇게 되는 거죠. 실업 양산, 노조 파업이 노조가 파업을 하면 유일한 대안이 손해배상을 하는 거예요. 사측에서는. 그걸 막아버렸다고요. 그러니 어느 누가 아니 한 달 내내 그냥 그 일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깽판 쳤는데 손해배상도 못하게 만들어 놨는데 누가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려고 하겠어요. 국내 고용과 하청을 줄이고 해외로 다 이전해버린 거예요. 아예 고용자도 줄여요. 괜히 문제 생기니까. 그리고 해외로 이전한다고요. 이런 법을 국회가 만들었다고요. 당장 그거 없애야 돼요. 법. 미국 자 여기 보시면 미국은 손해배상이 가능하게끔 했고요. 법이. 일부는 민형사까지도 오히려 가능하게끔 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미국만큼만 하세요. 미국만큼만. 중국처럼 하지 말고요. 노사충돌 지긋지긋합니다. 자, HD 현대중공업 노사충돌 폭력 사태까지 번진 사건 아시죠? 자, 한번 정리해봤어요.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 울산 주선소 폭력 사태로 확대됐어요. 노사가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비난까지 받을 정도로 노측이든 사측이든 반복됩니다. 갈등이 계속 임금 협상, 단체 교섭, 복지 문제 맨날 해마다 1년에도 여러 번씩 뭐가 그렇게 배가 고프다고 그 배가 고프다고 자꾸 으쌰으쌰 주동하는 사람 때문에 직장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안 그래요. 내 일을 열심히 하고 그냥 가정에 충실하는 분들인데 그 사람들 부추겨가지고 일 못하게 하고 결국 남는 건 뭡니까? 다른 나라로 떠나는 거잖아요. 대기업들이. 그러면 직장이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전긍긍한다고. 우리나라에서 어서 오십시오. 아유 기술 있다고 어서 오십시오 하는 곳 별로 없어요. 나이 먹으면. 지금은 노조 때문에 내가 연봉 1억도 벌고 2억도 벌고 3억도 버는 거지. 노조가 방패막이를 해주니까.
근데 그게 방패막이가 아니에요. 해외로 떠나게 하는, 정치가 됐든 노조가 됐든 해외로 떠나게 하는 1등 공신이 돼버렸어요. 현대차, 미국의 31조 투자, 자동차 제철소, 현대차, 현대트랜시스 파업, 파업 연례 행사,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손해배상 소송 계속 이어졌죠. 삼성전자, 세상에 삼성전자는 이제 물론 노조가 많지는 않아요. 5,000명인데 없었던 노조가 생겼어요. 가뜩이나 삼성전자 초격차 반도체 혁신 힘든데 이거 무시해버리고 노조 밥그릇 챙기기, 이제 으쌰으쌰 하니 삼성전자도 에라 못 살겠다, 해외로 빠지자. 배부른 삼성 노조 빨리 커트 시켜버리고 2030으로 가라. 그러니까 자꾸 순환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노조들이 안 나가니까. 거기 노동자들이 자꾸 고령화되면서 월급만 세지고, 경쟁력은 떨어뜨리고, 파업은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취업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해외로 이전한다고요. 현대제철 노사분규 일지 한번 보면 임금 및 단체 협상 개시, 정의선 회장 자택 앞에서 노조 시위, 당진제철소 냉연공장 파업, 당진 인천공장 일부 라인 파업, 전국 사업장 24시간 총파업, 당진제철소 부분 직장 폐쇄. 여기 보시면 지금 올해 2월 달인데 지금 현재 4월 시점에서 어때요? 이제 8일 날도 총파업. 이 안에도 파업이 여러 개 있잖아요. 물론 이제 사측도 가만히 안 있고 폐쇄를 시켰죠. 지금 이게 악법의 내용입니다. 22대 국회에 상정된 노동조합법. 악법 정도가 아니라 노동자를 죽이는 대악법이에요. 우선은 노동자 편에 선 것 같죠. 교묘하게 노동자들을 일 못하게 해서 실업자로 만드는 법이 돼버렸어요. 이게. 현대제철, 미국 제철된다. 현대제철 사상 첫 전 직원 대상 희망퇴직. 미 제철소 설립 가속화되나. 희망퇴직, 생산 감소, 미국 속도. 자, 보세요. 사상 최초 전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까지 선언할 정도면 절박한 거예요. 사측도. 그렇잖아요. 해외로 지금 괜히 지금 우리가 이전한다는 말은 안 해요. 사측이. 왜? 너무 눈에 보이는 저거잖아요. 이전은. 쇼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쇼를 하겠어요? 해외 지금 자동차 하고 있으면 같이 연계시키려고 하죠. 가뜩이나 우리나라 아까 그 노동법 제가 얘기해줬잖아요. 노란봉투법. 아니 손해배상도 제대로 그 물 수도 없고 자를 수도 없고 하는데 누가 이런 데서 이런 환경에서 그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겠어요. 1차적으로 18일까지 만 50세 이상 전사 희망퇴직 받고 전 임원은 이미 먼저 급여 20% 삭감, 비상경영 체제로 지금 돌입을 했다면 노측도 심각성을 알아야죠. 생산 감소, 파업, 철강 관세 발효, 수출 감소, 중국산 저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야 지금. 직장 폐쇄, 희망 퇴직, 직장 셧다운, 강경 조치를 취했는데 사측이 이렇게 한 것은 경종을 울리려고 한 게 아니라 버티지 못해요. 너무 이렇게 싼 싸구려들이 들어와 가지고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 보는데. 그래서 생산 감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노조의 파업도 일부 해당되지만 노조의 파업은 또 별개 문제예요. 꼭 생산해야 할 것을 생산 못하는 경우도 꽤 있으니까. 미국의 속도. 자, 1분기 영업이익 1,500억, 600억. 엄청나게 줄어들었잖아요. 3분의 1로. 사측 최후의 카드로 미국 공장 확대 이전의 속도를 내. 가속화된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제목에. 포항 2공장 가동 축소, 당진 인천 전환 배치 신청. 이미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해외로 빠지기 위한 수순 같아요. 지금이라도 좀 서로 웃으면서, 솔직히 노조 없는 게 우리 노동자들이 제대로 월급 받고 길게 갈 수 있는 길일 것 같아요. 물론 능력 없으면 잘려야죠. 젊은이들이 들어가야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공무원 세계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미국과 영국이 이번에 공무원들 강제로 잘랐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나라도 해야 돼요. 오히려 공무원 부추겨가지고 더 숫자 늘리고 그러면 안 되죠. 현대제철 노조 강대 강. 노조 총파업 압박에 주유 수당 소송도 불사. 오히려 소송을 하네요. 노조가. 자, 무기한 총파업.
저는 현대제철 노조는 크게 문제 없어 보여요. 일부 강성이 문제지.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분들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난 폭력을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해는 마세요. 제가 요즘 현대제철에 대해서 계속 노조를 뭐 비판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취지가 아니라 이 현대제철의 순수한 노조원들을 자꾸 부추기고 그 앞장서 가지고 파업을 유도시키고, 그리고 좀 양보할 것들도 양보 못하게 하고, 그것을 경계하자는 거죠. 그렇다고 사측 편을 들고 싶지는 않아요. 자, 이렇다고 해외로 떠나요? 그러면 우리나라 누가 하라고요? 자, 누가 역적인가? 그건 좀 세월이 이제 말을 해주겠죠. 무기한 총파업, 인천, 포항 5개 지회 1.6만 명. 이게 뭡니까? 무기한 총파업. 자, 임금 협약 불발, 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자, 이번에 보니까 또 사측이 또 제스처를 좀 취하고 있어요. 자, 한번 또 협의를 해보자. 이렇게요. 근데 진정성은 떨어지네요. 사측도. 이제 해외로 이전하려고 하는 수순 같아요. 5개 지회, 인천, 당진, 순천, 포항, 하이스코. 제발 우리나라에서 좀 잘했으면 좋겠네요. 성과급 문제, 산업안전, 복지제도를 개선하자. 지금 성과급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산업안전, 복지제도는 그냥 붙인 것 같아요. 지금 돈 때문에 으쌰으쌰 하는 거잖아요. 정규직, 비정규직, 자유이사 대표가 다 모였어요, 지금. 세 편이. 성과급 주요 그룹 최하위 450% 1천만. 그러니까 지금 노조 입장에서는 주요 그룹들 중에서 너무나 적다, 우리가. 성과급이 더 올려달라. 근데 2023년에는 잘 됐지만 24년에는 거의 뭐 적자 수준 아닙니까? 어떻게 올려주겠어요? 망하게 생겼는데. 더군다나 외적 요인이 받쳐주질 않아. 관세 때리지. 중국 저가 막 밀려오지. 향후 쟁점, 노동조합 주휴수당과 관련해서 또 소송을 제기한답니다. 노측에서. 인천 공장 폐쇄 400명은 강제 휴무에 지금 돌입한 상태고, 노사 요구사항이 이게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투쟁이 불가피하다. 지금 서로가 위기감을 느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노조 측은 위기감을 느껴야 맞고, 사측은 해외로 빠졌을 때 환상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호락호락 하겠어요? 그동안에 애국 충성심,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대기업들에 대해서 충성을 바쳤는지 모르시죠? 진짜 이런 나라도 없어요. 정말 충성 바친 거 맞아요. 삼성전자, 현대차 다 사줬잖아요. 이제 와가지고 해외로 다 빠져버리면, 모든 게 다 빠져버리면, 노조 싫다고, 그럼 우리나라는 텅 빈 껍데기만 남고, 그런 국민들을 배신하는 것 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남겨놔야 돼요. 항상 모태는 대한민국입니다. 여튼 미국식 노조 도입하세요. 한국식. 정리해고도 안 돼. 긴급한 경영 증거, 제 짜르린 완벽한 증거를 대라. 피하기 위한 노력. 뭐 대도 승복도 안 합니다. 어떤 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했어도 승복 안 해요. 노조 단체적으로 반발해가지고 또 으쌰으쌰 하겠죠. 그래야 다음에 나 잘릴 거 막아주니까. 이게 무슨 노조입니까? 양아치도 아니고 뭐예요? 성과급 평준화, 파업도 많고 손실도 주대. 일반인들은 안 그렇다고. 일반 대부분의 노조들은 안 그렇다고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꼭 몇 사람이 무슨 노조인지는 몰라도 막 으쌰으쌰 시키는 것 같아요. 파업도 그렇고. 그러니 자꾸 이상한 설들이 거기에 따라붙죠. 고용 자유의 원칙이에요. 미국은 자유 원칙. 글자 그대로 사측이 얼마든지 커트시킬 수가 있어요. 무슨 노조한테 엄청난 허락을 맡아요. 사측 자유롭게 해고 가능하다고요. 한번 가보세요. 노조 없는 직장도 많아요. 거의 다 그냥 잘려요. 나가라면 나가야 돼요. 소송도 못해요. 해고 특별한 사유도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사측이 왕도 아닌데 막 자르겠어요? 해고 특별한 사유가 없고 인종 다만, 인종 성별 장애, 이거에 대해서만 좀 엄단을 하는 거예요. 법에서. 파업도 별로 없고 손실도 추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으쌰으쌰 하면 얻어내니까 맨날 파업하는 거예요. 손해배상도 안 돼. 이제 별로 완벽하게 안 되는 건 아닌데, 노란봉투법 아주 그 쓰레기 같은 법 때문에
미국식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나라 법. 바꾸기는커녕 더 강화됐네. 그게 노조들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노조들을 죽이는 일이에요. 왜? 해외로 떠나니까요. 또 많이 안 뽑으니까. 철강 산업 붕괴 여기 보세요. 국내 조강생산 쭉 떨어지네요. 현재 제철 실적 추이도 보시래요. 오, 이게 뭡니까? 자, 1조 6천억 영업이익이 있던 게 3천억으로 뚝 떨어졌어요. 중국은 계속 중국산 싼 철강은 600만 톤에서 880만 톤까지 늘어났어요. 자, 이게 단순하게 대기업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자영업 파산, 취약계층 채무조정 연장, 상환도 못하고요. 한국자산공사 추심 유보, 연체이자까지 면제해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영업은 계속 파산이 되고 있어요. 대출 1064조, 연체율 18.1조, 세곳 이상의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71%야. 자영업자가. 알바만 또 못한 편의점 사장님들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보다 일도 더 하는데 그걸 알아야죠. 그럼 내가 내 직장, 내가 소속한 직장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야죠. 자꾸 으쌰으쌰만 할 게 아니라 중소기업 파산, 문 닫는 중소기업 올해 파산 신청 1745곳, 중소기업 부실률 3.78, 4.18로 오히려 확대됐어요. 대기업 파산, CD 등급, 지금 여러분들 대기업 230개나 등급이 CD 등급이에요. D 등급 회생, 에이 뭐 회생입니까? 파산이나 똑같아요. 부도 살려주는 거예요. 대기업이니까 파장이 있어가지고. C 등급 워크아웃, 이것도 좋은 제도가 아니에요. 자꾸 악용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개인 회생 파산, 대기업의 워크아웃, CD 등급 이런 제도는 아주 안 좋은 제도라고 봐요. 하더라도 최소화해야지. 당연히 워크아웃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 엉망진창 빚내고 흥청망청 술 처먹고 그러죠. 제 말 틀렸나요? 아니,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잠 못 자고 과로하는 사장님들도 많아요. 대기업도. 대기업 52곳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냅니다. 문 닫게 해야죠. 이자도 못 내는데. 현대차, 삼성, SK도 한국 떠난대요. 현대차 4년 31조, 24년 미국 170만 대나 판매 떠났네요. 자, 그다음에 삼성 미국 54조, 와. SKX 5조 6천억, LG전자 테네시주로 아예 안방을 틀었어요. 한화, 멕시코, 캐나다로, 포스코도 마찬가지. LS, CJ, GS, 두산, 효성 뭐 이름만 들으면 기라성 같은 이런 회사들이 해외로 떠나는데 처음 떠났을 때는 수출 부분, 관세 부분도 있지만 또 현장에서 값싼 노동력 또는 미국은 싼 것도 아니지만 또 미국에서 승부를 걸어야 다른 나라에서도 이기니까 그런 부분들이 컸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파업 때문에, 노조 때문에 못 이기니까 떠나는 거야 지금. 자, 지금 현대제철 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노동자를 위한다는 노조들의 득세와 정치 세력들의 일방적인 노동자 편들기 법이 기업들을 해외로 떠나게 해서 노동자들을 실직자로 전락시킵니다. 감사합니다.